CJ가 워낙 친근한 브랜드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 취준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비결이 뭘까요? 예, 실제로 우리 여학생들한테 여성분들한테 그 인기도 그러니까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CJ그룹이. 또 실제로 신입 사원을 채용을 해봐도 그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여성이 같거나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CJ그룹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CJ그룹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한 이런 밀착형, 그러니까 뭐 햇반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영까지 이런 그 생활 밀착형 이런 기업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들한테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CJ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때도 제일제당이라 그러면 되게 좋은 회사였고요. 네. 그다음 그 제일제당에서 그때는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명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 담당을 하지만 지금 제일제당은 그 설탕보다는 오히려 햇반 쪽 뭐 그런 쪽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되게 생활 밀착형 기업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또 인기가 좋고, 그만큼 또 근무 여건이나 복지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괜찮고, 특히 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우리 CJ그룹이 인재 제일주의, 그러니까 우리 그 인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게 이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저 기업이라면 나에 대해서 잘 케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도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인기가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뱅쌤이 이렇게 어떤 회사를 좀 칭찬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쌤. 그만큼 괜찮은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1차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기존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뀐 거죠? 예, 제가 CJ 면접은 뭐 평상시에도 관심 있게 봐왔지만, 이번에 이제 특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한번 해보면서 2019년도까지 봐왔던 면접 형태가 1차 면접입니다. 그 2020년 상반기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까지 봤던 면접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면접이 이제 2020년도부터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면접으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실 텐데, 이 면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것 중에 이 붉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저 면접들이 우리 CJ 기업 면접의 특징이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1차 면접 때 2020년도부터 이제 바뀐 면접 중에 1차 면접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말고 직무 역량 평가라고 하는 이 대면 면접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오프라인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화상 면접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늘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새로 도입된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심층 면접이 이름만 바뀐 건지 아니면 정말 내용이 싹 바뀐 건지 궁금해요. 예, 작년까지 봤던 이 우리 CJ그룹의 심층 면접은 어떤 면접이었냐면, 취준생들이 이제 지원자들이 그 서류 전형 합격하고 필기 합격해서 이제 오면은 토론을 시킵니다. 조를 나누어서 토론을 시키는데, 토론 시키고 난 다음에 한번 토론이 끝나고 나면 면접관들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줍니다. 그 조에 대해서 이런 토론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또 누구 지원자는 좀 발언 횟수가 좀 작은데 좀 더 높여보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일정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토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접의 유형이죠. 그러네요. 이게 작년까지 봤던 CJ그룹의 심층 면접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막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우리 지원자들끼리 또 면접관하고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면접을 보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 상반기부터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요 면접이 들어왔는데, 요 면접은 1차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에서 4주 요 정도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기업의 그 해당 직무와 가장 근사한 분야, 그 직무 분야에 가서 실제 부서에 가서 거기서 OJT 실습 또는 인턴십 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1.5차 면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면접인데,
여러분들에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붙어야 그러니까 현장 평가에서 현장 인턴 평가에서 붙어야 이제 최종 면접을 갈 수 있는 그 면접을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뭐 다른 말로 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인턴십 평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코로나가 참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면접도 좀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뱅쌤은 사실 이렇게 뭐 채용, 면접 전형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번에 이런 CJ그룹의 면접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심층 면접이죠. 하나는 작년까지 봤던 심층 면접이고 올해 도입되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근데 저도 이제 그 인사 담당을 하고 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면접을 보면서 CJ그룹처럼 이렇게 면접을 한번 해보는 게 저의 작은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과거에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걸 못했죠. 왜 못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2주간 만약에 인턴십을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급여도 줘야 되죠. 또 그 현장 부서에 또 도움도 받아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인풋,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텐데 네. 그 비용 투자가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지원자들과 좀 밀착형으로 면접을 한번 봐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우리 CJ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면접에 대한 뭐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CJ그룹에 일단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와. 그 앞서서 이제 CJ그룹이 인재제일주의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마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나온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면접관들이 또는 CJ그룹에서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취준생들한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우리는 그만큼 한 명을 뽑더라도 좋은 인재를 뽑고 싶다.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를 뽑고 싶다.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역시 CJ그룹은 인재를 추구하는 인재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이 지난번 DB그룹 면접 시간에요. 사기업은 사기업의 오너십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인재상도 바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CJ그룹의 철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J 사기업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업으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그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또는 그 철학, 가치 이런 거를 좀 보고 가는 게 좋은데요. 우리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는 그 면접관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봤을 때 좀 보수성,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보수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버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J그룹에서는 되게 실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실용적이다. 아까 면접의 형태도 되게 실용적인 면접의 형태죠. 그런 프로세스가요. 어떤 형식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실용적인 진짜 도움이 되는 그 인재를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선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문화. 그 다음에 효율성. 어떻게 하면 미니마이즈 비용을 들여서 맥시마이즈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이 보수성, 실용성, 효율성 이런 철학이 CJ그룹의 인재 채용 문화에까지 녹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미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취업 준비,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너십에 따른 경영 철학까지 알아봤는데 CJ그룹의 뭐 전체적인 틀을 좀 파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1차 면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직무 역량 면접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1차 면접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2019년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0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트북을 딱 켜 있으면 이제 반대편에 면접관들이 이제 보이겠죠. 화면에 면접관들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분들에게 보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다대다 면접을 이제 그 화상 면접에서는 그 특성상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대 1 면접, 그래서 면접관은 한 2분 내지 3분 정도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한 명당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인성에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다가
거기에서 화상 면접으로 이렇게 잘 답변을 해 나가는 과정, 요게 이제 화상 면접으로 진행되는 직무 역량 면접의 진행 방식입니다. 한 명당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화상으로 이제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실 질문하는 유형은 과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어떤 질문이 유형이 나오냐.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을 때 이런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면접의 그 질문의 유형이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의 자소서 기반 또는 아무 자료 없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CJ를 지원했냐, 왜 이 계열사를 지원했냐, 너 어렸을 때 가장 뭐 큰 성장의 경험을 겪었던 또는 뭐 성장의 기억에 남는 성장 경험 이런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인성 질문이죠.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면접의 이름이 지금 직무 역량 평가, 직무 역량 면접이지 않습니까? 직무 역량 면접이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질문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직무에 지원을 했냐? 이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 갈 수 있을 것 같냐?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준비를 했냐?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너는 꿈이 뭐냐?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도달할 것 같냐? 뭐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죠.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다. 이 직무와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이 직무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질문들인데, 이 두 가지 유형, 인성 질문과 직무 질문,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아니, 직무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취준생일 때 직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우리 뱅쌤은 좀 특별한 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팁 없을까요, 쌤? 팁을 지금부터 이제 줘야 되겠죠. 우리 제가 만들어 온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이제 화면에 뜰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무 역량 면접과 관련된 이 팁 중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팁이 이론적인 직무 공부보다는 좀 현실적인 그 직무 공부를 해보라라고 하는 이 팁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직무 공부와 현실적인 직무 공부인데, 이 이론적인 직무 공부라고 하는 건 우리 취준생들 지금 100만 취준생이 그 만약에 CJ든 다른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무에 대해서 직무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근데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방식이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직무 분석 자료, 이런 걸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만든 그 직무 분석 자료, 이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게 이론적인 직무 공부입니다. 현실적인 직무 공부를 하라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현실적인 이제 직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드리면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1제당의 구매 직무다라고 하면요. 제1제당의 구매 직무다 하면 내가 만약에 지원자다 그러면 나는 제1제당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기업에 가서 구매 직무를 내가 직접 담당해 본 적이 있다. 또는 인턴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 지인에게 물어본다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다거나 또는 현직자 선배를 만나서 한번 물어본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중에서 현직자한테 조언을 할 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뭔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현직자를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취준생분들이 하는 질문들이 현직자를 만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의 구매 직무다 그러면 구매 직무가 뭐 하는 직무입니까? 몇 시에 출근합니까? 몇 시에 퇴근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월급 많이 줍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취준생분들이 현직자한테 할 수 있는 1차적인 원시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직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직무, 구매 직무를 담당해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 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는 성과나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업체랑 외부 업체랑 또 연결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있었습니까? 업무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 최근에 뭐 야근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 뭐 야근을 해봤다면 어떤 일 때문에 야근을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뭐 이런 유형의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현직자들을 이왕 한번 만나는 거 조금 더 괴롭혀서, 어차피 술값은 여러분들이 낼 게 아니니까요. 현직자분들이 낼 거니까 조금 더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너무 얕은 정보를 얻어내다 보니까 네. 결국 면접에 가면 또 할 말이 없어지고 조금 심층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간접적인 조언은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직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서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셔라 라고 저는 좀 간곡하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쌤이 그 질문들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현직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배가 찾아오면 진짜 얘는 뭐라도 되겠다. 내 후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브라보입니다. 네, 브라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팁도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무 공부와 관련해서 두 번째 팁은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경쟁사의 직무 또는 인근 직무와의 관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당 직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CJ 제일제당에 구매 직무를 지원한다 그러면 CJ 제일제당의 구매 직무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CJ 제일제당의 경쟁사가 어디냐, 제일제당의 경쟁사가 어디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면 대충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오토기 식품, 뭐 동원 F&B,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죠. 자, 그럼 그쪽 기업들은 이 구매 직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제당의 구매 직무와 오뚜기의 그 구매 직무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이 경쟁사와의 관계,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더 직무에 대해서 깊이 있고 현실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요게 경쟁사와의 직무 관계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근 직무와의 관계인데요. 우리 기업체는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이렇게 정태적인 조직이 아니고 동태적인 조직입니다. 굴러가는 조직입니다.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구매 직무가 있으면 구매 직무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 전 단계의 직무가 있습니다. 자, 예산을 배정하고 돈을 배정을 해야 구매 직무에서 원료를 살 겁니다. 자, 이런 사업성과 예산과 재경과 회계와 이런 전 단계의 직무가 있어야 구매 직무가 있고요. 자, 그럼 원료를 사면 구매 파트에서 원료를 사면 만약에 설탕을 샀다, 그럼 쌀을 샀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햇반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제조와 영업 과정이 이제 또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 움직이는 이 동태 조직 속에서의 구매 파트를 봐야지, 구매 파트만 이렇게 책으로 또는 레포트 자료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직무 공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 파트다 그러면 우리 구매 파트는 제일제당의 전체 유기적인 조직이 굴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기능을 하며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또는 앞에는 이런 직무가 있고 뒤에는 이런 직무가 있는데 이 앞뒤 직무와의 연관성을 위해서는 나는 또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 들어가야 그게 질문에서 만약에 면접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답변이죠. 좀 더 현실적인 답변, 좀 더 깊이 있는 답변,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거다. 자, 지금부터 CJ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 요거 좀 참고하셔서 직무 분석, 직무 공부에 좀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뱅쌤이 지금 말해주신 방법들 꼭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세 번째 팁도 알아볼게요. 좀 특이한데 꼬리 질문은 하와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하와이가 나올지 저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거 네가 가라 이게 우리- 떠오르는데 우리 두 분의 배경 저기가 하와이인가요? 그렇죠. 이 하와이인가요? 꼬리 질문은 1위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하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취준생 분들이 그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꼬리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답변을 완성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무슨 꼬리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또 꼬리 질문이 나오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게 스트레스 요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하와이라고 하는 거는 how와 why의 붙임말입니다. 제가 그냥 붙여놓은 거죠. 네. 뭐 특별한 하와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와이 한번 갔다 오시죠. 그냥 생각만이라도. 자, how와 why인데요. 자, 이 how와 why는 뭐냐면 꼬리 질문, 이 꼬리 질문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대응 요령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화상 면접 중이라고 쳐보시죠. 왜 제1제당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만들어 놓았을 것 같냐면 제1제당은 여차여차하고 여차여차해서 저의 성격과 잘 맞고 저의 적성과 잘 맞고 그래서 저는 제1제당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제1제당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지원 동기 답변을 아마도 만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죠? 네. 안 봐도 뻔하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온다는 건 전부 다 how와 why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우리 제1제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어떻게죠? 자, 그다음 왜 다른 오뚜기가 아니라 제1제당이냐? 왜죠? 자, 모든 어떤 꼬리 질문은 왜라는 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와 어떻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1제당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답변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뚜기는 여차여차한데 제1제당은 여차여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1제당이 좋습니다. 라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했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이제 2차 꼬리죠. 자, 2차 꼬리. 왜 오뚜기는 네가 생각할 때 오뚜기 식품은 네가 생각할 때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냐? 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냐? 오뚜기의 어떤 점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였냐라고 하는 또 꼬리 질문이 2차 꼬리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2차 꼬리 질문, 1차 꼬리 질문, 3차 꼬리 질문 이렇게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이 꼬리 질문은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든 간에 거기에서 면접관은 how와 why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그냥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보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면접관들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와이를 좀 미리 한번 다녀오시고 인터넷으로 한번 다녀오시고 하와이에 대한 면접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 팁입니다. 네. 아니 진짜 질문에 대해서 답 잘못하면은 하와이로 진짜 정신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홀로. 어렵네요. 네. 여러분 천국으로 가시려면 how와 why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팁은요. CJ그룹 채용 사이트에 직무 정보 게시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 네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건 CJ그룹 제가 평상시나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다른 어떤 일반 기업보다 CJ그룹의 채용 사이트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 전 진짜 다시 또 경의를 제가 또 표합니다. 네. 되게 직무 정보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우리 CJ그룹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채용 사이트 들어가면 직무 정보라고 하는 곳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겁니다. 구매 파트에 대한 직무 정보입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롤은 이 구매 파트에 들어오면 이러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구매 파트의 역할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퀄리피케이션은 구매 파트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 커리어 패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면 구매 파트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겁니다. 커리어 패스 경력 관리죠. 네. 그다음에 비전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비전, 여러분들의 구매 파트에서 비전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나오고요. 네 번째는 현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구매 파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3년차, 5년차, 7년차 이런 분들이 나는 이래가지고 구매 파트에 지원했고 구매 파트는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현직자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인터넷 사이트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이 CJ 제일제당의 채용 사이트만 들어가면 가장 고급, 가장 따뜻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사이트를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이 자격 요건이죠. 이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구매 파트의 자격 요건을 보면요. 거기 어떻게 표현을 해 놓았냐면 구매 파트의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 스킬이 필수적이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매 파트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어떤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냐? 치밀한 분석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전략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치밀한 분석력과 전략적인 의사결정 능력,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내는 게, 답변을 만들어내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직무 분석 또는 직무 공부에 대한 치밀한 준비 자료가 되고, CJ 제일제당이다 계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무정보 게시판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 게시판 꼭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짧은 팁 같은 거 주신다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늘 우린 시간이 짧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이 직무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면접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주에서 4주, 계열사에 따라 한 6주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가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직무와 근사한 부서에서 현직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직자 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같이 평가를 해주셔서 이제 직무수행 능력 평가 과정, 인턴십 평가 과정에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지원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가면 다 열심히 근무할 겁니다. 당연히 취업을 위해서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다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한 2주건 4주건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이름이 홍길동이다 라고 하면요. 저 홍길동 그러면 이 현직자들이 저 친구는 이게 기억이 남네 라고 하는 이런 뭐가 좀 이미지에 박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턴십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현직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2주에서 4주. 저 친구 하니까 저 지원자 하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짱이네. 이게 기억이 나던 아니면 저 친구는 진짜 되게 유머러스하네. 이게 기억이 나건 아니면 저 친구는 진짜 수치 계산이 빠르네. 이게 기억이 나건 여러분들이 그 현직자분들에게 뭔가 기억 남는 2주 요게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역시 이겁니다. 여러분들 게시판 보면 그 파트에 아까 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퀄리피케이션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퀄리피케이션 뭐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 인턴십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전략적인 면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려봅니다.